없어요. 한계령 풀이 눈이 채 녹기도 전에 서둘러 꽃을 피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 꽃은 하루살이처럼 짧은 기간에 살다가는 풀꽃이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 싹을 틔운 후 눈 속에서 꽃봉오리를 달고 있다가 눈이 녹자마자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다. 숲속의 큰 나무들이 광합성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잎을 내어 한 해살이를 끝내게 된다. 숲속에 나무에 잎이 나기 전에 일찍 나와서 꽃도 피우고 열매까지 다 맺어요. 그러고서 6월달이 되면은 씨를 다 땅에다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 스스로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들을 소위 봄숲의 하루살이 식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물 가운데 하나고. 그렇다면 한계령 풀은 추운 겨울 동안 영양분을 어떻게 저장할까? 한계령 풀이 땅 위로 솟은 줄기의 높이는 약 30cm 정도다. 줄기는 땅속으로 50cm 정도까지 이어지고 그 끝에 특별한 덩이줄기 궤경을 볼 수 있다. 이 궤경에 영양분을 저장해서 한겨울을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 꽃을 피우지만 그 겨울 동안에 얘는 꽃 피울 준비를 위해서 50cm를 계속해서 자란 거잖아요. 땅속에서. 그런 식물입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높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갈퀴 현호색. 연보랏빛의 현호색은 꽃 모양이 벌린 새 부리처럼 생겼고 한 꽃대에 다닥다닥 꽃이 달린다. 갈퀴 현호색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사는 한국 특산 식물이다. 근데 이 식물의 특징은 다른 현호색하고 달리 이 화관, 그 꽃통이라고도 하는데 그 화관을 꽃받침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 꽃받침이 거의 발달하지 않는데 이 받치고 있는 꽃받침도 청색이면서 갈퀴처럼 갈기갈기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이름이 갈퀴 현호색인데 이른 봄, 한 마리의 벌이 갈퀴 현호색의 꽃 속으로 파고든다. 벌은 꽃 속의 꿀을 부지런히 빨아먹는다. 꿀은 벌에겐 참을 수 없는 유혹이다. 갈퀴 현호색 꽃잎에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벌이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꽃 속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다. 꽃 속의 기다란 주머니 안에 바로 꿀이 들어있는데 이런 꿀 주머니를 거라고 부른다. 거는 수술이 퇴화한 꿀샘인 것이다. 갈퀴 현호색은 강원도의 높은 산에서 갈퀴 현호색들 자생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 경기도나 이런 데는 아주 드물고요. 강원도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백산 같은데 경북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는 있기는 있지만 강원도처럼 그렇게 큰 무리를 지어 자라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갈퀴 현호색은 높은 산에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4월 초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 여름이 오기 전에 씨를 뿌리고 사라진다. 다른 봄꽃과 마찬가지로 일찍 꽃을 피워 생식 활동을 함으로써 짧은 한 해살이를 마감하는 것이다. 숲속에는 보라색의 얼레지 군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얼레지는 아침에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해가 나면 6장의 자줏빛 꽃잎을 활짝 펼쳐 매혹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얼레지의 모습이 마치 수줍은 산골 처녀가 순식간에 바람난 처녀로 돌변하는 것처럼 보여
바람난 처녀꽃이란 별칭으로도 불린다. 얼레지는 싹이 터서 꽃이 피기까지 7년 이상 걸린다. 보시다시피 얼레지 꽃이 피면 반드시 잎이 이렇게 2장씩 나 있습니다. 한 장 잎이 나 있는 얼레지에서는 절대로 꽃이 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씨에서부터 발화해서 씨앗 싹이 터서 이 꽃이 필 때까지 보통 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이파리가 하나만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5년, 6년이 되면서 잎이 2장 나오고 2장 나오면서 이제 7년째 되면 꽃이 피는 그런 식물입니다. 애호랑나비가 얼레지 꽃잎 속에서 한참을 머문다. 이른 봄, 아직 다른 꽃들이 피기 전 애호랑나비는 얼레지 잎의 뒷면에 알을 낳는다. 그 애호랑나비가 아주 일찍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꽃 피어 있는 식물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꽃가루가 이렇게 이 얼레지처럼 많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애호랑나비가 즐겨 찾아와서 자기가 그 활동하는 데 필요한 양분도 얻어가고 또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자기 번식을 위해서 알도 이 얼레지 뒷면에 낳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애호랑나비하고 얼레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애호랑나비와 공생의 삶을 사는 얼레지는 다른 백합과의 식물과 마찬가지로 눈이 채 녹지 않은 무렵 뾰족한 잎으로 낙엽을 뚫고 올라와 봄을 맞이한다. 도시는 이미 녹음이 시작됐지만 이곳 태백산의 숲은 아직도 겨울색을 완전히 벗지 못했다. 숲의 나무들이 아직 잎을 틔우기 전에 하루살이 풀꽃들은 부지런히 광합성과 생식 활동을 한다. 아직 잎이 나지 않은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온 햇빛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살이 풀꽃들이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숲의 나무들은 꽃들을 기다려준다. 나무와 풀꽃은 저마다의 생태적 습성을 발휘하여 숲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숲을 걷다 보면 땅바닥에 낮은 키로 초록색 골락을 이루고 있는 선괭이 눈을 만나게 된다. 선괭이 눈은 중부 이북의 높은 산 숲속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다. 꽃잎은 수평으로 벌어져 있으며 꽃이 지고 난 후에 타원형 잎이 크게 자란다. 꽃이 필 때 이 주변, 이게 이제 꽃사계 잎이거든요. 꽃사계 잎이 색깔이 좀 노랗게 변해요. 그게 아주 특징입니다, 이게.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여기 지금 꽃이 달리지 않은 이런 잎들이 아주 크게 자라는데 그게 거의 계란 크기만 하고 모양도 계란 모양이에요. (4월의) 태백산에선 새 생명의 경이로움을 목격할 수 있다. 박새는 차디찬 얼음바닥을 뚫고 새싹을 올린다. 부지런한 박새는 이른 봄에 싹을 틔운 후 여름에 꽃을 피운다. 7, 8월에 이렇게 하얀 꽃이 피는데 이렇게 새싹이 나는 모든 개체들이 꽃을 피우지는 못하고 그 중에 일부가 크게 자란 제대로 자란 놈들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른 것들이 꽃이 필 때쯤 되면 말라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7월, 8월 되면 이 한 해살이를 마감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꽃이 크고 탐스러워 시선을 잡아끄는 꿩의 바람꽃. 꿩의 바람꽃은 줄기 끝에 흰색의 꽃을 피운다.
주로 중부 이북산의 정상 부분이나 기슭에서 자라며 해발 800m 이상에서 볼 수 있다. 호라비 바람꽃은 한 개의 꽃대에서 하나의 꽃이 피어 아름다운 군락을 이룬다. 바람꽃이 분포하는 장소는 볕이 잘 들며 바람이 잘 통하는 숲이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이는 바람꽃은 오래 두고 보아도 질리지 않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남산 제비꽃은 가냘퍼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 해발 1400m 이하의 숲속에서 자라며 향기가 강해 한창 피었을 때 주위에 맵싸한 향기를 퍼뜨린다. 둥근털 제비꽃은 산속에 사는 제비꽃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연한 보랏빛이 비치는 꽃을 피우며 둥근털 제비꽃이란 이름처럼 꽃 뒤의 꽃받침 부위에 둥글게 털이 나 있다. 껍질이 매끈한 생강나무는 잎이 나기 전 노란색 꽃을 먼저 피워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나무다. 나무의 장가지를 자르면 은은한 생강 냄새가 난다. 키가 10cm 정도로 작은 노루귀는 꽃의 모양이 노루가 놀라 귀를 쫑긋 세운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 나무가 많은 숲속 양지 바른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루귀는 흰색, 분홍색, 보라색의 3가지 색깔의 꽃을 피운다. 참개암나무는 해발 1200m 이하의 숲속에서 자란다. 높이는 4m. 봄에 이상 모양의 작은 갈색꽃이 암수 한 그루로 핀다. 나무 종자 껍질의 끝부분이 뿔처럼 갈라지는 모양을 하고 있다. 중해무릇은 봄에 부지런히 꽃을 피우고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시기가 늦으면 만나볼 수 없는 꽃이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꽃이 피면 몸을 가누지 못해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나리 아제비에 비해서 훨씬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외미나리 아제비는 이른 봄에 햇볕이 잘 드는 깊은 산속에서 꽃망울을 터뜨린다. 아크릴처럼 반짝이는 꽃잎을 펼친다.